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년 운동이 추천하는 20가지 근력 운동 동작 중에 8번째, 견갑골 푸시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견갑골 푸시업은 일반적인 푸시업 동작하고 어떻게 다른지, 견갑골 푸시업을 통해서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재활하는지, 회전근개 힘줄이 다 찢어져 있어도 견갑골 푸시업만 잘하면 얼마든지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가지 백년 운동이 추천하는 근력 운동 동작 중에 오늘은 8번째, 견갑골 푸시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견갑골 푸시업은 팔은 전혀 쓰지 않고 견갑골 주변 근육만을 이용해서 푸시업을 하는 것이죠. 처음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걸 짚고 하다가 좀 더 숙달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푸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푸시업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푸시업은 팔을, 특히 엘보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체를 아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 비해서 견갑골 푸시업은 견갑골 주변 근육 힘만 이용해서 푸시업을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견갑골 주변 근육이 그토록 중요하다, 어깨 관절의 보디가드다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그 이유는 짧게 설명드리면 어깨 관절이라는 게 견갑골과 팔뼈가 만나는데 그것이 마치 물개가 코 위에 공을 놓고 공놀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공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물개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게 물개가 열심히 움직이려면 바로 견갑골 주변 근육들, 승모근, 능형근, 또 리베이트 스캐뷸라라고 또 여기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전방거근이라는 세라투스 안테리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 견갑골 주변 근육이 잘 움직여야만 견갑골이 잘 움직이고 그러면서 어깨 관절이 아주 안정되고 손상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 댓글에 슬랩이 있는데도 이런 운동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슬랩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견갑골 주변 근육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견갑골 주변 근육이 어깨 관절의 보디가드인가는 견갑골 딥스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어깨 관절이 아플 때, 주로 회전근개 힘줄 손상 혹은 슬랩 같은 그런 관절 순이 찢어졌을 때 아픈 어깨 백년 운동의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픈 어깨 백년 운동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견갑골 푸시업입니다. 견갑골 푸시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먼저 테이블이나 바닥에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팔을 짚고 팔꿈치가 전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팔꿈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견갑골만 움직이면서 몸 전체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숙달이 되면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팔꿈치를 여전히 구부리지 않고 견갑골만을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견갑골 푸시업이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졌을 때 재활하는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되고 찢어졌을 때 제일 먼저 견갑골 가동 운동을 해야 됩니다. 슈러깅 비슷하긴 하지만 슈러깅은 사실 승모근 위쪽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벨이나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이고요.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견갑골을 완전히 충분히 움직여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견갑골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견갑골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되고 나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견갑골 딥스를 합니다. 견갑골 딥스는 팔을 몸통에 딱 붙인 채로 견갑골 주변 근육, 특히 여기서는 이 승모근의 아랫부분입니다. 슈러깅 때는 승모근의 윗부분이 수축을 하는 데 비해서 견갑골 딥스 때는 승모근 아랫부분, 이 근육 수축되는 거 보십시오. 이 부분을 수축해서 몸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고요. 웬만큼 어깨가 아파도 이 운동은 별로 통증 없이 엘보만 구부리지 않는다면 큰 통증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견갑골 딥스가 쉽게 되고 나면 이제 견갑골 푸시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견갑골 푸시업의 동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서서 팔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고 또 엘보를
아예 구부리거나 펼 필요 없이 그냥 이 상박을 벽에다 딱 붙인 상태로 견갑골만 붙였다가 뗐다 합니다. 견갑골을 붙였다가 뗐다 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견갑골 주변 근육에 힘을 조금씩 쓰게 되는 맞배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되고 나면 이제는 팔을 펴고 엘보를 구부리지 않는 훈련을 하면서 견갑골을 다시 붙였다가 뗐다 합니다. 엘보를 구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견갑골 주변 근육에 강한 자극은, 강한 수축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견갑골을 붙였다 뗐다 하는 그 동작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약간씩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견갑골 푸시업이 되는 거죠. 경사 테이블에 서서 자기 상체에 체중을 조금 가하면서 견갑골 주변 근육을 움직여 보고요. 이게 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서 풀로 견갑골 푸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중이 많이 이제 가해지겠죠. 이때 이분은 이 좀 엉덩이가 약간 들렸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엉덩이가 약간 처지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정도 운동만 한다고 해서 다 이분처럼 이렇게 몸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때부터 아주 강한 운동을 많이 했고요. 저희 교실에서 전공의 트레이닝 끝나고 근골격 팀에서 전임의 수련을 마치고 지금은 경남의 한 국립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참고로 결혼했고요. 기혼입니다. 딸도 둘이나 있습니다. 바닥에서 견갑골 푸시업이 충분히 잘 되면 이제 운동 조절 능력을 가하는 좀 더 안정성을 키우는 그런 푸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짐볼 위에서 아주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견갑골 푸시업을 하면서 견갑골 주변에 안정성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도 가능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견갑골 푸시업이고요. 이렇게 견갑골 푸시업을 마스터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깨를 움직이는, 즉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에 뒤로 날갯짓, 리버스 플라이 동작을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맨몸 운동 동작을 좀 끝내고 체육관에 가서 하는 그런 운동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